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 일기장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처음으로 조사했는데요. 교육부도 오늘부터 자체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추락한 교권을 세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경찰은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각자가 해야 될 부분을 이제 알아서 같이 함께하고 결과에 대한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약간의 결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테마는 두 가지입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포렌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경찰이 훨씬 더 능동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교육부가 학생의 학부모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교육부 영역 바깥에 있는 일일 수가 있거든요. 교육부는 사실 교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경찰은 반드시 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정황을 살피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썼던 랩탑, 두 번째 자기가 사용했던 휴대폰,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일기장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포렌식을 했는데 A라는 학부모와 이 교사 사이에 굉장히 언쟁이 좀 있었다라는 게 있을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를 불러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교육부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A라는 초등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지금 분명히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교사들의 분명히 또 다른 어떤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 퍼즐이 있으면 이쪽의 퍼즐과 이쪽의 퍼즐을 맞추면 이게 과연 코끼리인지 이게 사자인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거니까요. 지금까지 많은 교사님들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공감하시는데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국가에 있는 두 기관, 교육부와 경찰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료 교사들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겠죠? 일단 두 가지 갈래가 있을 거예요. 교장은 절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교장에 대한 진술, 그는 우리가 A라는 초등학교에서 그런 어떤 교장은 전혀 문제 없는 그 과정 통신문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학교에 있는 다른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A라는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받은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그 교사가 굉장히 버거워했는 내용이 일기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의 진술을 들어서 이게 정말로 문제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극단 선택을 한 교사 일기장 일부도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그 일기장을 공개하는 걸 저는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유족이 이 부분을 허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사 노조에서 그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도준칙에 저는 어긋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교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금요일과 주말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내가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텐션이라 그러죠. 내가 좀 기분을 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나의 기분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고 말수도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힘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학교를 딱 출근하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됐는 것 같아요. 그 일기장에 보면 첫 번째 업무 폭탄이 떨어졌다. 이거는 저도 이제 회사가 있는 건물 자체가 한국교총이기 때문에 한국교총 회장하고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업무는 분명히 줄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학습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학습을 준비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학교의 업무까지 하면 그게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업무 로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단원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아이 이름을 동글동글이라고 저희들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아이가 난리쳐서 굉장히 힘들었다. 모든 걸 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일기장의 내용을 조금 경찰과 교육부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같이 이 A라는 교사가 전혀 아무런 문제 없는 정말 학교 생활에서 정말
교사로서 학생들과의 대립의 접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모습이 분명히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숙사의 핵심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동기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일각에서 제기된 학부모 갑질 의혹을 명확하게 어떻게 좀 규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던데요. 이게 경찰이 과연 이 내용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들여다보는 게 맞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 거지 가해자가 사망했는 게 가해자는 누군지를 몰라요. 만약에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사망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죠. 네. 근데 피해자가 사망했는 이게 얘가 조금 다른 예지만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가해자를 안 찾는 건 아니잖아요. 가해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이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의 책임을 묻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심한 욕설을 했다. 그러면 그거 협박이나 폭행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면전 앞에서 굉장히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우리는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 교사에게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일을 했다면 뭐 그런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협박을 통해서 교사가 하지 아니할 일을 시켰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교사 앞에서 교사에게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했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과거 또는 현실에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SNS에 올라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손만 꼽은 거 5가지잖아요. 예.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SNS에 보면 충분히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객관적 사실에 분명히 주관적 혐의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필요하다. 지금은 모든 학부형님들은 지금은 참고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포렌식에서 뭔가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면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그거는 분명히 피의자로도 전환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 교육청이 3개 교직 단체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한 남성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외침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기 영애 딸, 자기 예. 딸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이렇게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게 한두 개의 사건이면 그 밑에 숨어 있는 사건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2010년에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고 2010년에 만들어진 학생 인권 조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열심히 폭행을 하셨어요. 전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 어떤 교사의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취지는 굉장히 타당한데 그 내용이 오로지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생의 자유만을 규정하다 보니까 교실 안에서의 그 교사의 교권은 완전히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10년, 지금 2023년이니까 13년이 진행되었다면 그 초등학교 안에서의 어떤 교사의 좌절은 말로 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했는 아니면 지금도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교사분들이 계시는 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더 나오지 않을까. 그 딸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딸의 죽음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론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현장에서 교사들도 그동안 겪었던 여러 고충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만 201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교실 안에서의 갑질, 다른 말로 지금은 교권이 무너져서 어떻게 보면 교실 안이 무법천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승에 대한 존경을 보였는데 지금은 신귀족주의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네. 교실 안에는 선생은 그냥 직원이에요. 학생은 고객이고. 근데 그 고객인 학생에게는 정말 멋진 귓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는 언터처블, 우리 아이는 금쪽이라는 학부모님들의 사랑이 뒤에 깔려 있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존재를 하는가 하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버팅기고 있어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보호막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잤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야 일어나 라고 하면 이게 학생 사생활 침해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아동학대가 될 수 있고 내가 집에 가서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힘들었는데 조금 졸려서 잤는데 선생님이 나 깨웠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라고 하면 바로 전화합니다. 네. 왜 우리 아이 깨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뭘로 가는가 하면 선생님이 조금만 응대가 서투르거나 그 학부모의 말에
존중을 하지 않으면 바로 아동학대로 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는 아동학대라고 그 법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동학대를 걸라고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내용에는 포함되니까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검쪽이 우리 언터치블 이렇게 선생한테 괜히 잘못된 소리를 들었을 때 난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해서 학부형들께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